내가 성소수자다라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고 당당한 일인데 그 친구들의 어머니들은 세대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요즘은 불면증인지 수면 유도제를 달고 살아요. 중학생인데 내 자식 얘기니까 내팽겨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하셔라.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엄마도 분명히 필요하다. 시간이. 그러니까 니들이 더 열심히 살으라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유익함 시청자 여러분, 홍석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씨입니다. 네, 저희가 조금 뭐가 바뀌는 게 좀 있어요. 일단 저희가 업로드 요일을 매주 목요일에서 매주 일요일 저녁으로 바꿨습니다. 일단 일요일 날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많이 머무르는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좀 긴 컨텐츠이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틀어놓고 듣기만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앞으로는 일요일 날 업로드를 한다는 거 6시 반에 약속을 드리고요. 맞죠? 네, 많은 분들 봐주시고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저희 좋아요, 뭐 구독, 네.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뭔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호칭하는 저희가 이렇게 네. 불러주는 그냥 이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선배님이 귀여운 호칭을 정해주셨는데 네. 뭔가요? 반짝이들 어때요? 네, 반짝이. 일단 유익함은 많이 이제 공부도 하고 좋은 정보도 얻고 뭔가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머리가 반짝반짝 거리는 분들일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머리가 워낙 반짝이니까 반짝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반짝이들. 네, 반짝이 분들 분위기 안녕하세요. 좋다. 네, 머릿속이 반짝반짝 빛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가요?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엄마를 위해라는 주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엄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좀 좁혀서 석천 선배님이 그동안 받았던 엄마들의 고민을 토대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도 종종 어머니들한테 문자를 받거든요. DM을 받는데 내 자녀가 약간 동성애자 같다. 그리고 내 자녀가 나한테 커밍아웃을 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놀랬다. 당황스럽다. 이런 고민을 저에게 보내주시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자녀분들도 저한테 그런 고민을 DM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어머니들보다도 성소수자들의 어머니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은 이제 성소수자인 자녀들의 고민은 가장 큰 고민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족에게 언제 커밍아웃을 해야 될까 아니면 커밍아웃을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받은 문자는 중학교 3학년이 된 친구인데 저도 앞으로 고등학교 대학교도 가면 여자친구도 만나보고 남자친구도 만나보고 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네 감정을 늘 표현해봐라. 그러면서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을 테니 정체성을 네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저는 항상 대답을 해주는 편인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좀 빨리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생각나서 그게 좋은 걸지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천이 형, 요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한테나라도 말하고 싶었는데 형한테는 믿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중3인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전 제가 너무 싫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체성을 깨닫는데 2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한 번도 걱정 없이 잠이 든 적이 없어요. 중1 때 성정체성을 깨달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달에 4-5번은 걱정이 너무 많아서 눈 뜨고 걱정만 하면서 새벽까지 깨 있을 때도 있고 요즘은 불면증인지 수면 유도제를 달고 살아요. 중학생인데? 그리고 방학이기도 하고 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더 우울해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엄청 신경 쓰고 불안해요. 이런 말 하니까 좀 오글거리는데 매일 친구들이랑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괜찮은 척 웃고 밝은 애처럼 행동하는데 매일 밤마다 울다가 잠들어요. 진짜 사는 게 지옥 같아요.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살 계획도 세워봤는데 무섭고 또 살고 싶어서 접었어요.
석천이 형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형 덕분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답을 했죠. 이런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걱정됐던 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네. 자기가 이제 성소수자라는 걸 깨달은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걸 계속 불안해하고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한테 들킬까 봐 굉장히 이제 고민하는 그런 특히나 중학교 3학년, 2학년 뭐 요때면 아직 한참 어리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수면제를 계속 복용하던가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던가 아니면 막 이게 이제 계속 집착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엔 아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아이구나 라는 생각에 자살 같은 거를 생각하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나중에는 힘내서 다시 뭐 본인의 삶을 살고 공부를 하고 또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제가 계속 상담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사실 중학교, 고등학생, 또 대학생, 또 일반 분들의 사연을 제가 많이 상담을 합니다만 그 와중에 또 엄마들이 저한테 보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제가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이상한 쪽으로 흐르지 않게 잘 풀어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이제 고민거리로 와서 특히나 이제 부모님이 알았을 때 그 자녀들이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으로 도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도망친다는 거는 첫 번째 이제 가출을 해버려요. 두 번째는 막 말을 안 해. 대화를 끊어. 세 번째로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자학을 해.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경우를 통해서 가족이 갑자기 그 전과 그 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엄마가 아들의 정체성을 알았을 때와 그 후에 그 전과 그 후가 완전 달라지는 케이스들을 전 너무 많이 봐서 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항상 한 90% 이상 되게 좋지만 제가 그 어머니들한테 늘 해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녀가 정체성을 깨닫는 데 필요한 시간들이 있잖아. 그게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근데 그 본인이 얼마나 힘들게 고민을 했겠어. 지금 사연처럼 막 자기가 너무 미워, 말할 사람도 슬퍼, 외로워, 뭐 우울해, 자살하고 싶어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 그만큼의 시간과 고민을 엄마 아빠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내가 성소수자인가라고 고민할 때에 그 학생은 정말 많은 일이 내부에서 일어나는데 그 감정적으로 정말 많은 감정이 엄마의 있을 거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그만큼의 그 고민과 준비는 되지 않은 상태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한 엄마는 없을 거야. 내 아들이 게이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많이 안 하실 테니까.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세상에 그래서 한번 더 충격을 지진 맞은 받기도 것 같은 하고. 느낌인 거죠. 또 그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고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내용의 포커스가 이제 엄마이다 보니까 엄마 쪽으로 좀 내용을 좀 집중을 해볼게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DM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아들이 왠지 그런 것 같아. 혹시 이러면은 내 아들이 뭐 그런 쪽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떠세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엄마는 알죠, 느낌으로. 엄마는 내 아들이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걸 어렸을 때 알고 있을 텐데 그거를 저한테 DM을 보낼 정도면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 의도가 거부하고 담겨 있는 싶고. 거죠. 아니란 그럼요. 말을 듣고 싶고.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겠죠. 일단 확인하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들에게 어떻게 답변하시는 편이세요? 저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도 분명히 필요하다, 시간이. 그리고 자녀가 그 엄마가 알았을 때와
그 전에 자식이 똑같은 자식이다. 당신의. 그리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지 않느냐. 당신마저 손을 뿌리치면 이 아이는 힘든 시간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냐. 엄마가 안아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물론 엄마도 시간이 필요하다. 엄마가 너무 힘들 거예요. 갑자기 TV에서 홍석천이 맨날 저 커밍아웃해요. 제가 탑게이에요. 막 이거만 보고 있다가 아유 진짜 힘들겠다. 저 사람 뭐 특이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뭐 우리 자식 얘기는 아니니까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내 자식 얘기가 되면 완전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에게는 항상 얘기합니다. 아, 자식이 고민했던 그 시간만큼 엄마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 자식 얘기니까 내팽겨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하셔라. 그러면 엄마들은 어떤 공부나 고민을 하면 좋을까요? 공부를 하시죠.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이 동성애자란 무엇인가, 커밍아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어떤 고민을 갖고 살고 뭐 어떻게 하면 특별한 존재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커밍아웃을 했을 땐 2000년도죠. 우리 엄마는 게이가 뭔지 커밍아웃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우정이지 친구지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을 제가 하나하나 다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만 지금 25년이 흘렀지만 엄마는 아직도 100%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 세대시니까 되게 옛날 세대시니까 아직까지도 좀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그나마 많이들 좀 들어보고 주변에 친구들도 한둘 있어 보고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 조금은 좀 달라졌어요. 네,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성소수자분들이 부모님한테 밝히면 그런 감정을 겪겠죠. 각자 다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저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 저는 이제 전 국민이 아는 케이스잖아요. 연예인이니까.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또 시골에 계시니까 부모님이 온 동네 사람들이 저에 대해 다 알고 있는데 어디 갈 때마다 엄마한테 아이고 아들이 아이고 저기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받는 스트레스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엄마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걸 잘 견뎌내리라 생각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 나름 견뎌내야 되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뭐 내색을 하나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다가 어느 날은 엄마가 이제 교회를 너무 잘 다니시니까 뭐 동네 분들 맨날 만나셔야 되고 교회 나가면 막 한꺼번에 다 만나시는데 한마디씩 다 할 거 아니에요. 아들 걱정에. 그게 엄마한테는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요. 처음엔 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나는 내 질렀고 이제 엄마가 이제 알아서 부모 입장에서 뭐 해결해.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내가 되게 큰 숙제를 엄마 아빠한테 드렸었구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진짜 엄청난 숙제를 드렸구나.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주변이 다 오픈돼 있고 다 이제 열린 사고의 친구들이고 약간 이런 사회적 반향이 있는 반면에 그들의 어머니는 여전히 폐쇄적인 환경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폐쇄적이죠. 그 X세대이시고 뭐 M세대이시라고 할지라도 그럼요. 여전히 어딘가에선 그걸 부정적으로 외치는 곳들이 많고 그렇다 보면 그런 환경 속에서 내 아이가 그렇다면 이걸 굉장히 좀 다르게 받아들일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하는데 상처 주고 싶진 않고 참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옛날부터 그런 자식을 내쫓은 부모도 되게 많아요. 요즘엔 어떤지 저희가 잘 모르겠으나 예전에는 집안에서 이렇게 들키는 경우도 있고
자녀분들이 이제 참다가 에이 모르겠다 연을 끊어. 이제 커밍아웃을 해.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내쫓았어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호적 판다. 그래서 진짜 쫓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쫓겨나서 저기 창원 어딘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굉장히 이제 우울증하고 이게 겹쳐서 27살인가에 자살했어요. 아이고 안타까. 그 옛날에. 근데 그게 그 요즘도 동성애자 자녀를 알게 돼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아이를 내쫓는 부모님들도 여전히. 아직도 있어요. 저한테 이제 사연 보낸 친구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근데 그게 분노의 감정일 텐데 이성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부모라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부모가 되잖아요. 사실 미숙한 면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근데 어쩌다가 부모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모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지만 첫 번째로 이제 약간 뭐 종교적인 거, 두 번째 약간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화난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아이가 뭔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나 봐. 뭔지 알겠죠? 이해돼요? 막 혼내고 왜 우리가 뭔가 아이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막 부모들은 일단 혼내잖아요. 혼내고 뭐 소리 지르고 뭐 바뀌어야 돼 안 돼 뭐 이렇게 했을 때 말 들었던 그런 게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뭔가 분노하고 화나고 이걸 표현을 하셔야 되고 그걸 또 아이들한테 넌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너 호적하고 나가. 너 경제적으로 돈 안 줄 거야. 무슨 뭐 학비 안 줄 거야. 뭐 나가서 고생해봐. 이러면 아이가 뭔가 말을 듣고 정체성을 다시 바꾸고 착한 아들로 다시 돌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일단 그 약간 수직적인 대화법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 권위적인 엄마라는 아빠라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집 나가는 경우도 눈높이를 좀 맞추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차근차근 들어봐주고 정작 뭐가 가장 고민이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우리 아이가 그래서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얘기 이게 듣는 남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얘기하면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아 왜 그러셨을까 이러는데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렇다고 하면 저 되게 충격받을 것 같거든요. 다양한 부분을 보고 의심을 하실 수 있잖아요. 뭐 갑자기 얘가 남자애들이랑만 노네. 뭐 혹은 얘가 좀 그런 퀴어물을 보고 있네.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 왠지 뭐 얘한테 어플이 깔려 있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좀 의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엄마와 아들의 연이랄까? 그 배에서 이렇게 아파서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뭔가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얘가 좀 뭔가 특이해. 독특해. 보통 애들하고는 달라. 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진짜 되게 느껴지는 바들이거든요. 이제 뭐 그런 걸 볼 때 촉이 발동되고 뭐 이제 이렇게 성소수자라는 게 검사로서 나오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이렇게 무슨 검사에서 맞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순전히 추측해서 해야 되니까 더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좀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렇게 되면 얘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타받고 놀림받을 텐데, 그럼 정상적인 생활 못할 텐데,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일반적인 삶이 아닐 것 같은데, 에이즈는 어떡하지? 동성애자 다 에이즈 걸릴 텐데 이렇게 먼저 앞서서 고민하시는 엄마들이 있는데 그런 엄마들에게 혹시 해주시고 싶으신 말이 있는지. 일단 그런 걱정을 하기 전에 엄마는 자식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 아이 좀 뭔가 특이해 특별해 왜 보통 아이들하고 다르지 이런 면들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이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한편 있지만 두려운 거죠. 그걸 묻고 너는 어떤 아이니 너는 혹시 그런 아이니 이렇게 묻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 다음에 걱정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걱정이 앞서. 아이들이 그렇다면 걱정하는 거지. 뭐 아이가
동성애자도 아닌데 음. 지금 벌써 걱정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는 대충 부모님은 눈치를 채셔. 음. 근데 그걸 확인하는 거에 용기가 필요해. 근데 그거 제가 엄마랑 궁금할 것 같아요. 질문하는 게 좋을까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궁금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그런 이슈 그런 거를 이렇게 꺼내는 거를 아예 터부시하다가 부끄러워. 요즘은 그냥 정 궁금하시면 물어보면 되죠. 야, 너는 홍석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아, 그렇게 네, 돌려서. 돌려서. 이런 사람이 있잖아. 야, 너는 저 배우가 해외 유명 배우가 게이라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슬쩍 대화의 이제 문고리를 스몰 대화의 토크로. 시작을 그런 방법을 택하면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엄마는 뭐 되게 이해가 될 것도 같아. 먼저 엄마는 그렇게 너가 만약에 좀 다른 성향을 갖고 있어도 엄마는 뭐 속은 아니지만. 힘들지만 이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한테 부모인 내가 엄마는 너를 다 이해해 주니 너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얘기해 라는 힌트들을 좀 줘도 될 것 먼저 같은데 좀 마음이 편해지겠다. 보통 엄마들은 내 자식은 일단 다그치. 아니야. 단정을 하는군요. 내 자식은 일단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를 두렵죠. 무서워한다고. 또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듣고 싶지 않아. 나올까봐 우리 아이가 내가 동성애자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길 바래가 얘기하는 있어요. 거를 동성애자라는 걸 받아줄 수 있는 100% 받아줄 수 있는 부모가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어. 근데 없어. 이렇게 엄마들이 혼자 고민을 하다 보면 엄마들은 또 여성이고 또 고민이 많으신 세대분들이 또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해요.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게이가 된 건 아닐까?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내가 임신했을 때 내가 뭘 잘못 먹어서 그런가? 뭐 혹은 내가 뭘 그때 뭐 분홍색 인형을 주지 말았어야 됐나? 뭐 이런 다양한 자책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얘가 아닐 수도 있을 텐데 그 되게 사실 속상한 고민이잖아요. 자책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부모는 이제 원인이 뭘까를 고민하는 것 같아. 내 자식이 왜 그냥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동성애자가 될까? 그게 내 잘못일까? 내 탓일까?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부모님들이 워낙 뭐 아이를 키울 때 그렇게 그런 방향 쪽으로 이제 키우시는 분들도 좀 있고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길로 찾아가는 건데 부모 입장에선 계속 자기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서 많이 우는 엄마들이 많아요. 근데 엄마들이 너무 울 것 같아 나도. 자식 앞에서 당연히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내 자식이 동성애자라는데 안 우는 부모가 어딨어. 아무리 뭐 엄마 아빠가 해외 유학을 해서 룸메이트가 게이들 있고 막 퀴어들 있고 이래가지고 뭐한 3, 4년을 같이 있고 막 나는 다 오픈돼 있어. 난 이해해. 이렇지만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다라는 거를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은 부모는 거의 없어요. 물론 가끔은 축하해. 그리고 고마워. 나한테 커밍아웃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난 널 너무 사랑한다. 엄마는 우리 자식 너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도 가끔 있겠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굉장히 엄마들 스스로가 자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찾고 싶어서. 성소수자인 남자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엄마와의 관계에서. 엄마의 약간 수다 친구가 되지 않을까? 얘기가 잘 통해.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제 딸들이 엄마랑 잘 얘기가 통한다. 아들하고는 얘기가 대화가 잘 안 통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격 자체가 워낙에 좀 이렇게 외향적이고 뭐 얘기하기 좋아하고 이런 자녀들이 있으면 엄마의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엄마와 같이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쇼핑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좀 조금 더 살가운 행동을 함께 남들이 하지 않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많아. 뭐 아내나 남편한테 써야 될 시간과 에너지 돈을 엄마 아빠한테 쓰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장점이죠. 엄마 입장에서는. 만약에 아들이 용기 내서 커밍아웃 할 수 있잖아요. 엄마 사실은 나 이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엄마는 어떻게 리액션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놀란 거 표현 다 하시고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슬퍼서 눈물이 나면 눈물 흘리시고 안 그러면 엄마도 병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생각지 못한 게 뭐냐면 나만 힘들고 나만 죽고 싶고 나만 외롭다 생각을 하는데 커밍아웃을 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엄마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너무 그날부터 힘들고 고민되고 우울하고 자책하고 이 시간이 엄마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여도 자식은 우리 엄마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받아주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화를 내고 욕을 하면 그것도 하나 받아야 돼. 그러다가 그 시간을 충분히 줘야 돼. 엄마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근데 엄마들이 조금 현명하게 반응을 하는 엄마들은 이럴 때 흥분하시면 안 돼요. 자녀가 커밍아웃 했을 때 자녀가 흥분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안 돼 일단. 소리만 지르고 울기만 하지. 근데 나도 모르게 흥분이 올라올 것 같거든요. 당연히 올라오겠지. 당연히 올라오는데 그렇게만 하면 부모가 아닌 거지. 부모는 일단 내 자식 걱정부터 시작이잖아.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뭐 만약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정신과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엄마랑 같이 자녀가 같이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충분히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엄마도 충분히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화의 어떤 조정자가 전문가가 하나 있으면 되게 좋아요. 둘이만 얘기하잖아. 나중에 막 울고 불고 그러니까 싸우고 막 감정이 막 소리 지르고 올라갈 것 같아. 감정이 너무 올라가니까 대화가 안 되지. 정 뭐하면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엄마가 편지를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편지요. 예. 편지로 엄마의 입장에서 엄마의 마음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내가 한번 이 상담을 하다가 그 어머니한테 가출한 자녀한테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해서 막 대화하지 말고 그러면 흥분이 되니까 그냥 쭉 글을 써서 DM을 보내봐라. 엄마의 마음을. 그랬더니 그 자녀가 그걸 읽고 전화 오고 엄마 미안해 나 집에 들어갈게요. 그래서 들어왔대요. 아이고. 그렇게 본인의 감정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혹시 어떻게 계획적으로 커밍아웃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커밍아웃 하지 말라고 그래요. 후배들한테. 어떤 준비? 경제적인 준비. 그리고 본인의 실력이 아직 본인이 생각한 단계에 올라오기 전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회에 부모님한테는 커밍아웃 해도 돼요. 근데 경제적으로 커밍아웃을 하기 전에 독립이 안 돼 있으면 만약에 우리 부모님 성향이 나를 쫓아낼 것이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내가 밖에 나가서 방 한 칸이라도 얻을 정도로 뭔가 준비가 돼 있으면 그러면 하라고 그래요. 그러고 아니면 나중에 하라고 그래요. 왜 지금 20대 후반 30대 뭐 부모님이 아직 한참 젊으실 때 커밍아웃을 해서 부모님의 걱정하는 기간을 더 자꾸 늘려주냐. 최대한 뒤에 해도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 넘어서 결혼을 넌 왜 안 하니? 넌 뭐가 문제가 있니? 이런 질문 하기 전까지 커밍아웃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소수자의 성 정체성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살아라라고 얘기해요. 우선은. 근데 우리 부모님이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분 같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커밍아웃 해도 돼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한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 중에 이게 뭐 성소수자면 HIV 뭐 에이즈 뭐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런 거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갖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우리 지난번 시간에서 교수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지식들을 이제 바꾸는 거지. 이제 그런 작업이 있어야 걱정을 좀 덜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게 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맨날 콘돔 쓰라고 하고 맨날 마약하지 말라고 그러고 맨날 에이즈 검사 받으라고 하고 맨날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니네 부모님이 일단 걱정하시잖니? 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많은 생각이 들게 되네요. 저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들이 혹은 딸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였어요. 뭐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랬을 때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마들이? 네, 엄마들이. 그래서 뭐 일부 어떤 어머니들은 뭐 이렇게 자선 뭐 이런 인권 단체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내가 그런 아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텐데 그랬을 때 엄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건 뭐 소수자를 둔 엄마한테뿐만이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당신들 자신의 삶을 좀 살아봐라. 자녀는 자녀고 자녀의 삶은 엄마의 삶은 엄마의 삶이 아, 있잖아요. 내 아이가 성소수자인 내가 뭘 해야 돼 이런 생각 말고 그걸 뭘 내 그걸 삶을 해. 살으라고. 네. 아, 근데 참 멋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양권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다른 게 성인이 되면 18살 이후에 성인이 되면 서양은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뭘 하고 뭘 하는지 별 신경 안 써요. 그냥 아니, 잘 살면 되는 거지. 자녀, 그렇잖아요. 네, 자녀의 입장에서도 엄마가 엄마 삶 사는 게 고마울 것 같네요. 그럼요. 그리고 엄마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한테 너무 큰 기대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뭐 엄마의 삶이 따로 있을 텐데 언제까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뭔가를 해다 주고 뭐 이렇습니까? 되게 좋은 말이네요. 이게 막 내가 내 아이를 위해 뭘 해야 돼 이것보다는 내 삶을 살고 응. 그러다 언제 만나면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그렇죠. 각자의 맛있는 거 위치에서 먹고 뭐 좋은 데 가고. 그게 되게 행복하고 이상적으로 보이기는 하네요. 네. 근데 하기 전에 서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거리를 좀 좁혀가려는 노력. 왜냐면 내가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일이 지금 내 앞에 벌어진 거잖아요. 내 자식과 엄마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엄마 나이가 많을수록 잘 안 됩니다. 아, 그래 나이 차가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요즘 젊은 엄마들은 그래도 조금은 예전보단 좀 나아진 들으려고 것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같아요. 예. 또 많이 이제 정보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또 단정적으로 좀 기대하는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뭐 혹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또 내 위주에서 하는 또 고민이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어, 우리 자식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것보다는 라는 게 있겠죠. 포커스가 이제 자녀를 향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던 말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네. 그래서 안전한 성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분들 많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거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못 하니까 내가 대신 해주는 거야. 엄마를 위해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없기는 하죠. 그렇죠. 뭐 세상 모든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뭔가 그래도 정말 본인의 삶을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안쓰러운데 특히나 소수자의 자녀를 둔 엄마들은 거기 곱하기 한 100 정도 슬픈 인생이야.
어떤 기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더 잘해드리고 더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눈물 날 것 같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잘못했잖아. 엄마한테 뭔가 상처를 줬잖아. 자신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닌 걸. 아니어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 엄마한테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제가 표현해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안 가고 딴 데로 가고 있잖아. 그러면 다른 걸로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난 생각해. 그렇게 엄마 아빠가 매 순간순간 마음속에 우리 천사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요. 저 게이예요. 저 레즈예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봐. 그 엄마 아빠가 받을 충격은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니들이 더 열심히 살아라는 얘기예요. 네. 마약하지 말라는데도 그렇게 마약하는 애들은 뭐니? 다음 시간에 그 얘기해보면 좋겠어. 왜 쾌락에 빠지나? 다음 시간에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꼭 그럼 해보고 또 싶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왜 쾌락에 콘돔 빠질까? 쓰라는데 왜 콘돔을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심리는 뭘까? 프랩 이에 하라는데 대해서. 왜 프랩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프랩 처방받고 이러면 되게 좋던데. 너무 좋은데 좋은 게 다 있는데 근데 아직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꽤 계시고. 몰라서 못한 사람도 있지만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선배님도 어머님께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음. 그래서 어머니를 향해서 뭔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30살 때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 전에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저를 주저하게 만든 게 제가 커밍아웃을 하면 엄마가 쓰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너무 제가 스스로 걱정을 해가지고 근데 30살 때 이제 못 참고 커밍아웃을 했는데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엄마 부모님이 아직 잘 버텨주고 계셔서 참 감사하다 감사하시다. 라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고 카메라 보고 어머니께 한마디 해주세요. 전 매일 전화를 그래도. 합니다만 뭐 세상에서 가장 제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네 그동안 저에게 말을 많이 안 하셨을 텐데 정말 힘들어 하셨던 걸 제가 눈치채고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을 꿋꿋이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아프지 않게 엄마의 삶을 남아있는 엄마의 삶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런 모습에 요런 성격에 요런 아이로 저를 만들어 주셔서 용감한 아이로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어우 눈물 날 것 같아. 자 이제 마무리를 좀 네 오늘 해볼까요? 정말 뜻깊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 정말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였고 내가 고민해보지 못한 이 세상의 일들이 많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그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본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 조금 뭔가 그래도 모든 어머님들 그리고 성소수자분들 좀 용기 내고 활기차게 열심히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쾌락에 빠지지 않고. 사실 저희 유익함 채널이 뭐 성소수자들만의 이야기를 하는 채널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부터 반짝이 분들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둘이서 이렇게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어떤 이해 이게 굉장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이 하는 것도 재밌다. 아니야? 저는 좋아요. 우리 선씨가 정말 말 잘하고 똑똑한 아이인데 카메라 앞에서만 울렁증이 생기나 봐요. 제 내향 쪽이어서. 네, 내향적인 인간의 전형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잘한다 하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부탁드려요. 이제 자 네. 그만해. 반짝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네. 뵙도록 할게요. 안녕. 따뜻한 봄 되세요.